청룡산맥의 고대 숲 한 개가 나무 꼭대기에 유령의 손가락처럼 매달려 있던 그곳에 달빛궁이 서 있었다. 8세기 동안 그곳은 음령족, 율리용족의 여왕, 매화 부인, 레이디 메이 HWA의 거처였다. 이 건축물은 단순히 돌과 모르타르가 아니라 그녀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밤하늘을 꿰뚫는 거대한 칠흑색 첨탑들, 몰락한 왕국의 문장으로 장식된 벽들, 그리고 그녀의 정복 이야기를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 밤 궁은 뭔가 달랐다. 평소 궁정음악사들이 연주하던 기이한 멜로디는 침묵했고 횃불은 낮게 타오르며 대연회장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음령족 귀족들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속삭였고 그들의 불멸의 얼굴에는 낯선 감정, 즉 두려움이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던가. 박환대감이 최은지 부인, 레이디 초이 이은지에게 몸을 기울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3개월째입니다. 부인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피처럼 붉은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클랜의 치유사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족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홀의 저편, 칠흑색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지키는 화려한 이중문 뒤에 왕실 침실이 있었다. 그 안에서 매화 부인은 검은색 실크로 덮인 거대한 침대에 기대어 있었다. 한때 달빛을 담은 듯 빛나던 그녀의 전설적인 은백색 머리카락은 이제 축 늘어져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설화석고 같던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아래 혈관들은 어두운 강물처럼 비쳐 보였다. 폐하, 다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그녀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음령족 김준호 선생, 마스터 김준호이 재촉했다. 그의 마른 얼굴은 손목을 내밀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매화 부인의 눈이 짜증으로 번뜩였다. 시도해보았다, 김준호. 그대의 피, 귀족들의 피, 심지어 영시령시를 지닌 아이들의 희귀한 피까지. 어떤 것도 몇 시간 이상 나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베개에 다시 쓰러졌다. 이 작은 노력에도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한때 성벽을 뛰어넘고 생각만으로 폭풍을 지휘할 수 있었던 존재에게 이 허약함은 어떤 고문보다도 끔찍했다. 신령회, 신영호의 선사들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준호 선생이 마른 피색 밀랍으로 봉인된 양피지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이 병이 다가오는 흑맥일, 휴크막 아이일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불멸자의 재앙이라 부르며 천년에 한 번 발생하는 우주적 정렬로 너무 오랫동안 죽음을 거역한 자들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매화 부인의 웃음은 공허했다. 하, 우주 스스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 하는군. 결국 나는 살아남았다. 여왕은 눈을 감았다. 성전사들의 축복받은 무기도 자신을 끝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의 불길도 그녀를 태울 수 없었다. 심지어 3세기 전 질투심 많은 동생이 이끌었던 동족의 반란조차 그녀가 승리하며 통치를 더욱 강화시켰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피가 자신을 거스르며 패배하는 것이라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밖에서 소란이 그녀의 어두운 생각들을 방해했다. 문이 활짝 열리며 경비대장 안대호, 캡틴 아한데이호가 전례 없는 서두름으로 들어섰다. 폐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궁정 강령술사가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에 후드를 쓴 인물이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음령족 사이에서도 강령술사 백산, 시얼 바엑사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눈은 우유처럼 하얗게 흐려 있었고 삶과 죽음의 장막 너머를 보고 있었다. 여왕 폐하. 그는 돌이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가 고대 서적을 찾아보고 저희 조상들의 영혼과 소통해 보았습니다. 이 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폐하의 불멸의 본질을 잠식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얼마나 남았지? 매화 부인이 마침내 물었다. 3개월, 어쩌면 4개월, 동지까지 폐하는 사라질 것입니다. 김준호 선생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치료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왕 폐하께서는 800년을 통치하셨습니다. 백산선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음령족의 전설을 거스르긴 하지만요. 선조의 힘경, 세온조 유아의 힘공, 즉 최초 존재들의 피해 기록에 따르면 매화 부인이 그들의 지식을 놀라게 하며 말을 끊었다. 대화제 때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희귀한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생명의 정화, 생명 유아의 재혼과 즉 생명의 빛을 담고 있는 필멸자의 피, 그러한 피만이 폐하의 고통까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안데오 대장이 비웃었다. 인간의 피는 우리의 양식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백산선사가 반박했다. 고대의 마법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되어 있으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 강압이나 두려움 없이 기꺼이 바치는 자여야 합니다. 기록은 명확합니다. 오직 연민으로 주어진 것만이 교만이 타락시킨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매화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병이 교만에 대한 벌이라고 암시하는 것인가? 저는 단지 기록된 바를 전할 뿐입니다. 폐하. 여왕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숙고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군단들을 지휘했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 영토 전역에 어명어명을 내리도록 하라. 내 피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필멸자는 이 성과 그 모든 보물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녀는 김준호 선생의 항의를 시선으로 잠재웠다. 나, 밤의 궁정의 여왕 매화가 이 맹세를 했음을 알려라. 궁에서 30마일 떨어진 달빛 마을에서 이진우, 리진우는 왕실 사절들이 나팔을 울리며 광장을 지나갈 때 대장간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명이 큰 소리로 낭독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얼굴로 모여들었다. 이진우는 남다른 흥미로 귀를 기울였다. 보호기도를 속삭이며 서둘러 흩어진 이웃들과 달리 그는 물러나는 음령족 사절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약사의 딸 김수민이 그의 옆에 나타나 물었다. 여왕의 궁에 들어간 자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 이진우는 손에 그을음을 닦아냈다. 나는 그저 대장장이 도제일 뿐이야. 나 같은 사람의 피가 음령족 여왕을 구할 리 없잖아? 그러나 그는 말하면서 손목에 있는 이상한 달빛 인을 만졌다. 작은 불꽃이 있는 듯한 초승달 모양의 이 표식은 어머니가 항상 숨기라고 일러주었고 오래전에 잊힌 조상들의 축복이자 저주라고 주장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은백색 머리카락과 그림자 속의 성, 수백 년의 고독을 품은 여왕의 눈, 그리고 액체비처럼 흐르는 자신의 피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는 새벽에 깨어났고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이야기를 즐기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달빛 마을은 안개 낀 가을 아침을 맞았다. 고대 왕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린 그들 중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진우는 조용한 결심으로 작은 오두막을 오갔다. 낡은 가죽 가방에 초라한 식량을 챙겼다. 빵 한 덩이, 말린 사과, 물통, 그리고 새 겨울 전 열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작은 칼이었다. 그는 금이 간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다. 2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장간에서의 오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청년의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은 물결치듯 어깨까지 내려왔고 특이한 호박색 눈에는 나이보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눈이 그를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옳은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진우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목에 초승달 모양 달빛 인을 살폈다. 어머니의 말이 그의 기억 속에 울려 퍼졌다. 우리 혈통은 오래된 마법을 지니고 있단다, 이진우. 교회와 십자가가 있기 전 우리 조상들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과 소통했단다. 어머니는 그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가족 비밀을 함께 가져갔다. 그녀가 남긴 것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작은 책 한 권과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자신의 표식을 드러내지 말라는 경고뿐이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여왕의 어명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금은 그를 움직인 적이 없었다. 다른 무언가가 그를 달빛 궁으로 이끌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운명의 감각이었다. 이진우가 밖으로 나섰을 때 김수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다. 정말로 가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묻는 게 아니야. 가야 해. 넌 죽을 거야, 이진우. 갔던 귀족들, 블랙손 경의 아들, 상인 그리어와 그의 경비병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 이진우는 가방을 단단히 맸다. 어쩌면 그들은 잘못된 이유로 갔을지도 몰라. 그럼 올바른 이유는 뭔데?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도전적으로 물었다. 음영족 여왕은 수세기 동안 우리 마을을 수탈했어. 할머니께서는 긴 겨울 동안 한 번에 50명의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셨어.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그건 역사야. 김수민이 주장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어떤 병이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야. 이진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여왕의 피조공은 수세대 동안 마을 생활의 일부였다. 매 동지마다 3명의 자원자들이 약해졌지만 살아 돌아와 희생에 대한 은화를 받아왔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에게 마을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보다 매화 부인에게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돌아올게. 그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김수민이 그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어두운 액체로 채워진 작은 유리병이었다. 현개수 하이언게이의 수야. 그들의 종류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도망쳐야 할 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거야.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하고 서둘러 사라졌다. 달빛 궁까지의 여정은 3일이 걸렸다. 이진우는 본도를 피하고 어머니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숲길을 택했다. 음영족 영토에 가까워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하고 어두워졌으며 나무들은 더욱 오래되어 얽힌 손가락처럼 머리 위로 가지를 뻗었다. 셋째, 날짙은 안개가 내리고 기온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다. 이진우는 자신이 여왕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알았다. 속이 빈 나무들에서 이상한 눈들이 그를 지켜보았고 2번이나 사람 같지 않은 웃음소리가 그의 발자국을 뒤따랐다. 해질녘이 되자 달빛 공이 안개 속에서 드러났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까이서 보니 이야기에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가고일들이 성벽 위에 자리 잡고 꽃돌로 된 얼굴은 침묵의 비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왕의 휘장별을 삼키는 은색 달이 그려진 깃발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였다. 칠흑색 갑옷을 입은 2명의 경비병이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이진우가 다가갈 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다른 자인가? 큰 경비병이 물었다. 그의 억양에는 이진우가 알 수 없는 고풍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대의 피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장장이. 이진우는 경비병이 어떻게 자신의 직업을 알았는지 궁금해하다가 대장간, 연기로 영구히 얼룩진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았다. 특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피를 바치러 왔습니다. 경비병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2번째 경비병이 입을 열었다. 귀족들은 고대 혈통을 가져오고 학자들은 지식을, 전사들은 힘을 가져온다. 그대 마을 사람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이진우는 망설이다. 소매를 걷어올려 자신의 달빛 인을 드러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본능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2 경비병 모두 굳어섰고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달의 불꽃. 첫 번째 경비병이 속삭였다. 수세기만 해. 그를 동쪽 방으로 데려가라. 2번째 경비병이 말을 끊었다. 다른 이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닌 곳으로. 거대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이진우는 붉은색으로 물든 물이 흐르는 바로크 양식의 분수들이 있는 안뜰을 지나 안내되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성은 섬뜩한 웅장함을 드러냈다. 구조물 전체에 동맥처럼 뻗어있는 복도들은 오래전 시대의 사냥과 대관식을 묘사한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음영족 귀족들은 복도를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진우를 따라갔다. 대연회장에 모인 청원자들, 부유한 상인들, 하급 귀족들, 심지어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대사들로 보이는 이들과는 달리 이진우는 일련의 작은 방들을 거쳐 화려한 문에 다다랐다. 그 문은 짧은 은발을 한 여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갑옷은 문 앞 경비병들보다 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안대호 대장. 경비병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마을 사람이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 보라색의 고대적인 눈이 이진우의 손목을 살피며 가늘어졌다. 말없이 그녀는 경비병을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문을 열었다. 여왕 폐하께서는 매우 약해지셨다. 그녀는 놀랍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령을 받았을 때만 말하라.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지 마라. 그 너머의 방은 원형이었, 고천장은 영원한 춤을 추는 천체를 묘사한 스테인드 글라스 돔이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벨벳 가구와 고대 서적으로 가득 찬 선반에 흔들리는 빛을 드리웠다. 중앙에는 커튼이 부분적으로 드리워진 거대한 사주식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 음령족 여왕 매화 부인이 있었다. 병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은 마치 달빛이 형상화된 것처럼 그녀 주위에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그녀의 피부는 이제 잿빛이었지만 여전히 영묘한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서자 이진우는 그녀의 존재감에 완전한 힘을 느꼈다. 수백 년의 힘과 지식이 별들 사이의 공간처럼 어두운 눈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대 달에 불꽃을 지닌 자인가. 그녀가 말하자 약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강했다. 이진우는 두려움이나 경애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이상한 인식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폐하. 피를 바치러 왔습니다. 매화 부인의 입술이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미소였을지도 몰랐다. 많은 이들이 피를 바쳤다, 대장장이. 어째서 그대의 피는 다른 이들의 피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리라 생각하는가? 이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손목에 있는 표식이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여왕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매화 부인의 눈조차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지자 방은 침묵에 잠겼다. 어쩌면 그녀가 속삭였다. 고대 예언의 진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방은 침묵에 잠겼고 촛불에 부드러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있었고 그의 달빛이는 에테르적인 빛으로 고동치며 화려한 바닥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매화 여왕의 시선은 초승달과 불꽃 문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세기 동안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정심이 진정한 놀라움으로 잠시 산산조각났다. 안돼요, 대장. 여왕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김준호 선생과 강령술사 백산을 즉시 부르라. 은발의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떠났고 이진우는 음령족 여왕과 단둘이 남았다.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화 부인은 침대에서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일어섰고 그녀의 움직임은 아주 미세한 떨림만을 드러냈다. 한밤중에 푸른색 가운이 돌바닥 위를 스치며 그에게 다가왔다. 일어서라. 그녀가 명령했다. 이진우는 순종했고 여왕과 거의 눈높이를 맞추게 되었다. 이처럼 가까이서 그는 그녀의 반투명한 피부 아래 어두워진 혈관망을 볼 수 있었다.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신비한 질병의 증거였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군. 매화 부인이 그를 천천히 돌며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폐하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신기하군. 대부분의 필멸자들은 내 앞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지. 그들의 심장은 공포로 울려 퍼지니까. 그녀는 그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그대의 심장은 전장의 북처럼 꾸준히 뛰는군. 아마도 폐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대가 무엇을 드리는 것에 대해 아는가, 대장장이? 마을 소년이 희생에 대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며 두 명의 인물이 들어섰다. 첫 번째는 귀족적인 외모와 수천 년을 목격한 눈을 가진 늙은 음령족이었다. 두 번째 인물은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듯했다. 강령술사 백산, 그의 우윳빛 눈은 겉보기에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옛 계약의 맹세코. 김준호 선생이 빛나는 달빛인을 보며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어. 백산 선사가 불안할 정도로 빠르게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이진우의 손목을 잡았다. 달의 불꽃 혈통은 대숙청 때 소멸되었다. 우리가 확실히 했다. 이진우는 강령술사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리 혈통이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것을 숨기는 방법을 알았겠지. 백산 선사가 돌이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대의 조상들은 음령족도 인간도 아닌 영역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호자들이었다. 음령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 수호자들은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매화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역사는 복잡하다 백산. 수호자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강령술사가 이진우의 손목을 놓으며 도전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밤의 존재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했을 때 그들의 선택을 강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 사이의 긴장은 번개처럼 번뜩였다. 수세기 동안 말하지 않은 역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이진우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갈등 속으로 휘말려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김준호 선생이 팽팽한 침묵을 깼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피가 폐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폐하. 선조의 힘경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생명의 빛을 가진 자발적으로 주어진 피만이 불멸자의 재앙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매화 부인은 침대로 돌아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았다. 그렇다면 시험해보자. 그녀는 이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라. 이진우는 고대 돌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극도로 의식하며 다가갔다. 여왕의 침대는 단상 위에 높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3계단을 올라야 했다. 일개 피멸자가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왕족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 상징성은 그에게 잊히지 않았다. 손목을 내밀어라. 그녀가 지시했다. 이진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선을 넘으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감각 때문에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을 내밀었다. 표식이 있는 손목을 위로 향하게 했다. 매화 부인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전설 속의 죽음 같은 차가움은 아니었다. 마치 멀리서 비치는 햇살에 데워진 대리석 같았다. 나는 8세기 동안 왕과 정복자들의 피를 맛보았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성인과 죄인들의 피를. 그대의 피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 궁금하군. 더 이상의 서두름 없이 그녀의 송곳니가 뻗어나왔고 가장 섬세한 단검처럼 우아하고 날카로웠다. 이진우는 초승달 달빛이니 가장 밝게 빛나는 그의 손목을 송곳니가 뚫고 들어가는 순간적인 따끔함을 느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이진우의 피 첫 방울이 매화 부인의 혀에 닿자 그녀의 온몸에 눈에 띄는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피부 아래 어두워졌던 혈관들이 황금빛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피가 그녀의 불멸의 체내에 액체 햇살을 운반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 어둠은 잠시 내부에서부터 밝아졌다. 김준호 선생과 백산 선사는 여왕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잿빛은 빛나는 설화석고로 바뀌었고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은 몇 초마다 전설적인 광채를 되찾았다. 이진우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예상했던 허약함이나 고통이 아니라 마치 고대 회로가 완성된 것처럼 그들 사이에 따뜻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의 달빛이는 더욱 밝게 타올랐고 그 빛은 연결된 두 팔을 가로질러 촉수를 뻗었다. 매화 부인이 마침내 송곳니를 거두었을 때 그녀는 변모한 모습이었다. 비록 면모금만 마셨지만 변화는 놀라웠다. 몇 분 전 죽어가던 여왕은 이제 힘과 활력을 발산했다. 불가능해. 김준호 선생이 속삭였다. 백산 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일입니다. 이진우는 약간 비틀거렸지만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덮쳐오는 압도적인 운명의 감각 때문이었다. 매화 부인이 이제 그의 피부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으로 그를 안정시켰다. 그대가 혈관에 지니고 있는 것은 그녀가 새로운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귀한 것을 넘어선 기적이다. 이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방 문이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박환대감이 격분으로 일그러진 귀족적인 얼굴로 들어섰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그는 이진우를 무시하듯 손짓하며 요구했다. 귀족들과 전사들이 고대 혈통을 바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폐하께서는 일개 대장장이를 대접하시다니. 매화 부인이 대장간의 열기처럼 자신에게서 힘을 뿜어내며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박환대감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 평범한 대장장이가 그대의 고대 혈통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대감. 그녀는 치명적으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그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며 그와 함께 나의 힘이 돌아왔다. 대감의 눈은 매화 부인에게서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불씨는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어명이 성취되었군요. 그는 성과 그 보물들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 매화 부인이 확인하며 이진우에게 몸을 돌렸다. 내 말에 따라의 모든 것이 이제 그대의 것이다. 이진우는 화려한 방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성의 광활함을 둘러보았지만 당혹감만을 느꼈다. 저는 성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폐하. 그렇다면 어째서 왔는가? 그녀가 진정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하면 이진우는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다. 왜냐하면 폐하께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폐하 안에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처럼 돕고 싶다는 부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왕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함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인식이 오갔다. 백산선사의 거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하의 피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폐하를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폐하를 결속시켰습니다. 결속시켰다고요? 이진우와 매화 부인이 동시에 물었다. 선조의 힘경에 그러한 결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강령술사는 설명했다. 수호자의 피가 알파 음령족의 정수와 자유롭게 섞일 때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연결이 생성됩니다. 폐하의 강점과 취약점 그것들은 이제 공유됩니다. 박환대감의 얼굴은 이 계시에 어두워졌다. 일개 백성이 우리 여왕과 결속되다니. 이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김준호 선생이 반박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여왕께서는 동지 이전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이진우는 기묘한 감각, 매화 부인의 감정이 자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그림자 같은 인식을 느꼈다. 그녀의 혼란, 안도감, 남아있는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깊은 고독. 그녀의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시선에서 그는 그녀 또한 비슷한 것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마음 사이에 창문이 열린 것이었다. 그만, 매화 부인이 명령하자 논쟁은 잠잠해졌다. 이진우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는 성을 보상으로 거절했다. 이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연결이든 사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몸을 돌렸다. 그대는 이 결속의 본질을 파악하는 동안 내 손님으로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지만 이진우는 그의 달빛인의 미스터리, 그의 혈통, 그리고 음령족 여왕과의 예기치 않은 연결을 거부할 마음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성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을 요구했다. 폐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둘 다 말하지 않은 것은 운명이 피로 쓰인 규칙을 가진 게임에서 그들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패를 던졌다는 섬뜩한 확신이었다. 달빛 궁 위에 새벽이 밝았다. 그러나 고대 성벽 안에는 자연광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이진우는 자신의 방에 있는 전에 본 적 없는 호화로운 방에서 깨어났다. 숲속 사냥을 묘사한 테피스트리, 거울처럼 빛나도록 닦인 어두운 나무로 조각된 가구, 그리고 그를 안락함 속에 삼키는 듯한 침대가 있는 넓은 방이었다. 달빛 마을의 집 매트리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상체를 일으키고 매화 부인이 피를 마셨던 손목의 붕대를 만졌다. 상처는 이미 아물어 달빛인 옆에 희미한 흔적만 남아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얼마나 활기차게 느껴지는지였다. 이야기에 따르면 음령족에게 피를 빼앗긴 희생자들은 약해지고 창백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난 것처럼 부드러운 노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인이 나타났는데 음령족이 아닌 인간이었고 새 옷을 들고 있었다. 여왕 폐하께서 옷을 갈아입으시면 동쪽 서재로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녀는 옷을 옆 의자에 놓으며 말했다. 저는 릴리입니다. 폐하께서 머무시는 동안 폐하의 필요를 돌볼 것입니다. 이진우는 여전히 대접받는 것에 적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릴리. 공에서 얼마나 일했는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나리.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버지는 마구간에서 일합니다. 저희 가족 3세대가 여왕 폐하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진우가 매화 부인의 영역에서의 삶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과 상반되었다. 너는 음령족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릴리는 놀란 듯 보였다. 여왕 폐하의 법이 인간 시종들을 보호합니다. 매달 소량의 피를 바치지만 그 대가로 교육보호 그리고
어떤 마을도 제공할 수 없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듯 고개를 기울였다. 이것이 이 성 밖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진우는 인정했다. 우리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릴리가 떠난 후 이진우는 그녀가 가져온 옷을 살폈다. 짙은 파란색의 은색 자수가 놓인 귀족의 의상이었다. 그가 입어본 어떤 옷보다도 훌륭했다. 품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잘 맞았고, 여왕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준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릴리의 지시에 따라 이진우는 달빛 궁의 미로 같은 복도를 헤쳐나갔다. 지난밤과는 달리 성은 이제 활기로 가득했다. 인간 시종들은 음령족 귀족들과 함께 바쁘게 움직였고, 귀족들은 이진우를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피가 여왕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퍼진 것이었다. 동쪽 서재는 예상보다 작았다. 팔각형 방으로 도명 천장은 밤하늘처럼 그려져 있었다. 7개의 벽에는 가죽과 이진우가 알 수 없는 금속으로 재본된 고대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이 줄지어 있었다. 8번째 벽에는 월식을 묘사한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었다. 매화 부인은 이 창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회복된 활력은 그녀의 자세에서 분명했다. 햇빛이 생유리를 통해 걸러져 그녀의 은백색 머리카락에 루비와 사파이어 무늬를 드리웠다. 그녀 옆에는 김준호 선생이 고대 서적을 경건하게 들고 서 있었다. 이진우, 매화 부인이 돌아서지 않고 그를 맞이했다. 괴물들의 영역에서 잘 잡는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도전, 어쩌면 유머까지도 담겨 있었다. 예상보다 잘 잤습니다, 폐하.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날이라고 불리는 것에 적응 중입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섰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승인이나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대장장이 같지 않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장장입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이진우가 경험한 중 드문 진정한 미소였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는 칭찬에 대한 그녀의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다. 그대를 준비시키러 왔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오늘 밤의 의식은 전통과 의례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릴리스와 그녀의 파벌에게 이용될 수 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진우가 물었다. 나의 피로 결속된 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현대 음령족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대의 지위다. 시종도 아니고 동등한 존재도 아닌 독특한 무엇. 알파 음령족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필멸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위험있게. 나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그대의 인간적인 본성에 대해 사과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두려움을 보이지 마라. 음령족은 무엇보다 힘을 존중한다. 이진우는 그녀의 지시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다른 무언가, 즉 자신감과 안도감의 흐름을 보내고 있음을 느꼈다. 다른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매화 부인이 말을 이으며 창가로 가서 그의 옆에 섰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달의 불꽃 달빛 인. 그것은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수호자 혈통의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수호자들은 한때 초자연적인 세계와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서 혈마법과 고대의 의식을 통해 균형을 유지했다. 그들은 왜 멸종되었습니까? 매화 부인의 표정이 아득해졌다. 음령족과 수호자들은 수세기 동안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러다 피해 역병이 닥쳤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병과 유사한 질병이었다. 그것은 유럽 전역의 음령족 개체수를 초토화시켰다. 일부 음령족 원로들은 수호자들이 역병을 만들어서 우리의 수를 통제하려 했다고 믿었다. 그들이 그랬습니까? 아니다. 매화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두려움과 편견은 진실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음령족 의회는 모든 수호자 혈통의 말살을 명령했다. 나는 그녀는 망설였다. 나는 이 결정에 반대했지만 기각되었다. 내가 알파 여왕으로 등극하기 전의 일이었다. 이진우는 그들 사이에 드리워진 이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군요. 또 다른 역병, 또 다른 수호자. 어쩌면 우주가 아이러니를 아는 것일 수도. 매화 부인이 중얼거렸다. 아니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그들의 숙고는 성종 소리에 방해받았다. 일몰을 알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매화 부인이 몸을 고추 세우자 그녀의 위험 있는 가면이 제자리를 찾았다. 때가 되었다. 그대의 불확실성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마라. 그들에게 그대는 나의 위치만큼이나
자신의 위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들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온 음령족 귀족들로 가득 찬 복도를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지나가자 대화는 조용해졌고 눈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숨겨진 추측으로 그들의 진행을 따라갔다. 이진우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고 자세를 곧게 세우며 매화 부인이 그들의 결속을 통해 계속 보내주는 자신감을 전이시켰다. 달빛 공의 대연회장은 변모해 있었다. 수백 개의 검은 촛불이 공중에 떠 있었고 그 불꽃은 금색 대신 푸른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돌벽은 내부의 빛으로 고동치는 듯한 고대 음령족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저편에는 단상 위에 쌍둥이 왕자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칠흑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색이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모여든 궁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김준호 선생이 왕좌 근처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섰다. 로열 마제스티, 밤의 궁정의 여왕 매화, 일곱 음령족 영토의 통치자, 피해 계약의 수호자. 그가 목소리를 높여 광대한 홀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리고 이진우 달의 불꽃의 베아로 여왕께 피로 결속된 자. 이진우는 수백 개의 음령족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일부는 호기심 가득했고 일부는 적대적이었고 일부는 계산적이었다. 집회 맨 앞에는 릴리스 부인이 서 있었는데 매화 부인의 한밤중 푸른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진홍색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박환대감은 간신히 숨긴 경멸의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침착한 걸음으로 매화 부인은 이진우를 단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칠흑색 왕좌의 자리를 잡았고 그에게 그녀 옆 은색 왕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그녀의 침착한 외면 아래 맹렬한 결의를 느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여. 매화 부인이 궁정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종족이 해온 대로 피해달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사흘 밤 동안 우리는 우리의 유산우리의 힘 그리고 우리의 인내를 기릴 것이다. 군중 사이로 승인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일부 그대들은 나의 병에 대한 소문 때문에 멀리서 여행해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그러한 걱정은 시기상조였다. 릴리스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깊은 절을 올렸지만 그 절은 어딘가 조롱하는 듯했다. 폐하의 회복을 기뻐합니다. 친애하는 언니. 비록 많은 이들이 그 비범한 방법이 궁금하겠지만요. 그녀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이진우에게 향했다. 그 방법은 음령족 전설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매화 부인이 침착하게 반박했다. 피의 결속은 우리의 현재 관습이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최초의 존재들에 의해 행해졌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릴리스 부인이 거짓된 다정함으로 동의했다. 비록 그 시절에는 피로 결속된 인간들이 소유물로 간주되어 지왕좌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홀 전체에 긴장이 번뜩였다. 이진우는 그들의 연결을 통해 매화 부인의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빠르게 통제되어 냉철한 결단으로 전환되었다. 시대는 변한다 동생.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이진우의 피는 달의 불꽃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던 힘이다. 그의 지위는 그 고대의 존경을 반영한다. 릴리스 부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강령술사 백산선사가 홀 가장자리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우윳빛 눈은 촛불 속에서 빛나는 듯 했고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피의 달이 뜬다. 그가 으쪼렸다. 기억의 의식으로 축제를 시작하라. 그의 말에 촛불들이 천천히 내려와 홀 중앙에 거대한 원을 이루었다. 음령족 귀족들은 그 원 주위에 엄숙한 얼굴로 섰다. 이진우는 앉아 있었고 매화 부인이 일어나 원에 합류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녀는 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배우라. 이 의식은 우리의 죽은 자들을 기리는 것이다. 백산선사가 이진우의 달빛인을 따끔거리게 하는 고대 언어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주문이 계속되자 원 안에 각 음령족은 자신의 손목을 물어 피 한 방울을 돌바닥에 떨어뜨렸다. 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작은 불꽃이 나타났는데 붉거나 주황색이 아닌 깊고 고동치는 보라색이었다. 곧 수백 개의 기묘한 불꽃이 아래에서부터 홀을 비추었고 참여자들의 얼굴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우리는 시간과 사냥꾼들 태양의 분노에 사라진 이들을 기억한다. 백산선사가 선포했다. 그들의 몸은 먼지가 되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우리의 집단적인 피 속에 남아있다.
불꽃들은 춤추고 소용돌이 치며 유령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호한 인간형 형태로 합쳐졌다. 이진우는 이 환영들 즉 혈마법을 통해 현현된 기억들이 음령족 역사의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인간 십자군과의 고대 전투초 자연적인 힘으로 영토를 방어하는 음령족을 보았다. 그는 늑대인간 클랜과의 평화조약 체결 중세 유럽에서 최초의 음령족 궁정 설립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호자들이 사냥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와 같은 달빛인을 가진 남녀들이 압도적인 음령족 세력에 맞서 자연 기반의 마법으로 싸우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환영은 그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은 여성 수호자가 음령족 사냥꾼들이 다가오는 동안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면이 끝나기 전 그녀의 눈은 수세기를 넘어 이진우의 눈과 마주쳤고 불굴의 의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백산선사가 의식을 마감하자 환영들은 사라졌다. 홀에는 평소의 조명이 돌아왔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많은 시선이 이진우에게 호기심 어린 듯 향했다. 매화 부인이 왕자로 돌아왔고 그녀의 표정은 궁정에게는 읽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녀의 감정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은 분명했다. 그들을 보았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조상들을,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이진우가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특히 마지막 여인은 피는 우리가 잊어버려도 기억한다. 매화 부인의 시선이 홀을 휩쓸었다. 오늘 밤 그대는 우리 음령족의 눈을 통해 역사를 목격했다. 내일은 사냥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이진우는 그 말에 한기를 느꼈다. 사냥당하는 이 죄수들은 누가 선택합니까? 전통적으로 왕실 궁정은 살인반역 최악의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 중에서 선택한다. 이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릴리스 부인이 단상으로 다가왔. 고그녀의 진홍색 가운이 촛불에 반짝였다. 장엄한 기억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특정 논란이 많은 장들은 편리하게 생략되었더군요. 피는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 매화 부인이 침착하게 반박했다. 릴리스 부인의 시선은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역사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수호자. 그대의 조상들이 쓰러지는 것을 즐겁게 보았나. 이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함의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매화 부인의 조언을 기억했다. 저는 양측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인. 릴리스 부인의 얼굴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가경멸의 가면이 돌아왔다. 정말 외교적이시군요. 그대가 일개마을 대장장이라는 것을 잊을 뻔했어. 그리고 폐하께서 언니에 대한 실패한 반란을 이끌었다는 것을 잊을 뻔했군요. 이진우가 반박하며 매화 부인의 놀란 승인을 그들의 결속을 통해 느꼈다. 그러나 여기 우리는 둘 다 폐하의 축제에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릴리스 부인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그대는 폐하의 애완동물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용하는군요, 언니. 이진우는 나의 목소리로 말한다. 매화 부인이 경고의 기색을 띠며 대답했다. 그것을 기억해라, 릴리스. 이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시선을 던진 후릴리스 부인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그녀의 외적인 평정심 아래 매화 부인의 걱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 대화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왕이 정신적으로 경고했다. 그들의 결속은 이제 직접적인 생각 소통이 가능할 만큼 강해져 있었다. 저는 약점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가 같은 방식으로 대답했다. 아니다, 그럴 수 없었지. 매화 부인이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 동생의 복수는 창의적이며 인내심이 강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음령족 귀족들은 여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다가왔다. 일부는 이진우를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일부는 간신히 숨긴 적대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음령족 정치의 복잡한 동맹과 라이벌 관계를 파악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시종들이 저녁 오락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악기를 연주하는 음령족 음악가들 사이에서 이진우는 안데오 대장에게 다가서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대는 꽤 소란을 피웠군요, 수호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궁정의 절반은 그대가 여왕을 마법에 걸었다고 믿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가 여왕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장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녀의 보라색 눈이 그를 사려 깊게 평가했다. 저는 그대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비록 둘 다 아직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이진우가 더 설명을 요구하기도 전에 대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다.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마른 피색 후드를 쓴 인물들의 행렬이 들어섰다. 피의 신령회, 푸이, 신영, 호오입니다. 안데오 대장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설명했다. 세월의 우물에서 마시는 선사들입니다. 축제에 그들이 나타난 것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신령회 행렬은 의례와 궁정의 속삭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단상으로 향했다. 선두 인물이 후드를 내리자양 피지 같은 피부와 흰자위나 동공 없이 완전히 검은 눈을 가진 고대 여성 음령족이 드러났다. 알파 여왕. 그녀가 으쪼렸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울렸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화 부인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진정한 놀라움이 그녀의 자세에서 드러났다. 선사들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군요. 어떤 예언 때문에 성역에서 나오셨습니까? 고대 음령족의 검은 눈이 이진우에게 고정되었다. 수호자의 피는 치유를 가져오지만 또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옛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의 달 사냥은 음령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선택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화 부인의 손이 왕자의 팔걸이를 꽉 쥐었다. 어떤 선택이요? 잔혹함을 통해 보존된 힘 선사는 말을 이으며 릴리스 부인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연민을 통해 변모된 힘. 그녀의 눈은 매화 부인에게로 돌아왔다. 항상 존재했던 것과 존재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홀은 침묵에 잠겼고 선사의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매화 부인의 불쾌감과 그 아래에 있는 연약하고 위험한 것, 즉 희망을 느꼈다. 우리는 사냥을 목격할 것입니다. 선사는 후드를 다시 올리며 결론지었다. 그리고 알파 여왕이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지 볼 것입니다. 선사들이 벽을 따라 자리 잡자올 전체의 대화가 터져나왔다. 릴리스 부인의 지지자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 단상을 향해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글쎄요. 매화 부인이 이진우에게만 들리도록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의 피의 결속의 판돈이 극적으로 커진 것 같군. 그리고 그들의 연결을 통해 이진우는 그녀의 말없는 질문을 감지했다. 사냥이 시작되고 그녀의 진정한 본성 포식자인지 보호자인지가 모두에게 드러날 때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달빛 공 위로 특이하게 밝은 아침이 밝았다. 마치 태양 자체가 다가올 밤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방 발코니에 서서 아래 안뜰의 광적인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종들은 사냥이 시작될 숲 가장자리에 관람대를 세웠다. 음령족 귀족들은 활과 칼로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추적하기에는 너무 빨랐다. 피의 달 축제의 둘째 날은 의식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이진우는 매화 부인 옆에 머물며 음령족 궁정 예절의 위험한 물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다. 이제 지속적인 정신적 소통이 가능할 만큼 강해진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녀는 그를 안내하며 고대의 경쟁 관계를 설명하고 겉보기에는 무해한 대화 속에 잠재적인 함정에 대해 경고했다. 오늘 아침 심란해 보이는군. 매화 부인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속삭였다. 그들의 결속은 성 안 어디에서든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해 있었다. 오늘 밤이 사냥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대답했다. 제가 알게 된 여왕과 그런 의식에 참여할 여왕을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매화 부인이 의식용 복장이 아닌 단순한 검은색 가운을 입고 들어섰다. 왕족의 화려한 장식 없이도 그녀는 거의 취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사냥은 음령족 사회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왔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하며 발코니에서 그와 합류했다. 원래는 정의의 수단이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몇 명이나 탈출했습니까? 3명.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8세기 동안 이진우가 그녀를 직접 마주보았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통치 기간 동안 모든 사냥에서 직접 살해를 행했습니까? 알파에게 기대되는 일이다. 거부하는 것은 약함으로 비치면 해 통치에 대한 도전을 불러올 것이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7영토의 안정과 수천 명의 인간 및 음령족의 생명이 힘의 외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하는군요. 그렇다.
그리고 즐거움은 느끼지 않고요.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그녀의 망설임을 느꼈다. 질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대답의 복잡성 때문이었다. 음영족은 본질적으로 포식자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사냥은 우리 안의 원초적인 무언가에 호소한다. 내가 수세기 동안 통제하고 다루려 애썼지만 결코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던 무언가. 추격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녀의 솔직함은 불편했지만이 진우의 존경을 얻었다. 선사는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매화 부인이 몸을 돌려 성벽 너머로 펼쳐진 숲을 바라보았다. 피해 선사들은 잠재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 지 확실성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밤 나를 기다리는 어떤 선택이든 가능성 속에 존재하는 것이 지 보장된 것이 아니다. 이진우가 더 캐묻기도 전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김준호 선생의 도착을 알렸다. 고대의 조언자가 검은 천으로 감싼 짐을 들고 들어섰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폐하. 그가 보고했다. 죄수들은 선정되었고 일몰에 사냥터로 보내질 것입니다. 죄수들이요? 이진우가 물었다. 사냥 희생자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생이 확인했다. 하지만 릴리스 부인이 중요한 궁정 모임이 있을 때 다수의 참여를 허용하는 고대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매화 부인의 불쾌감이 그들의 결속을 통해 물결쳤다. 몇 명인가? 3명입니다. 김준호 선생이 음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박환대감이 선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동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진우가 갑자기 말했다. 두 음영족 모두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일 것입니다. 김준호 선생이 말을 시작했다. 그를 가게 하라. 매화 부인이 말을 끊었다. 안대호 대장이 그를 호위할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결속을 통해 덧붙였다. 내 동생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보아라. 그대의 판단을 믿는다. 1시간 후 이진우는 안대호 대장의 꾸준한 걸음을 따라 성의 감옥으로 내려갔다. 음영족 대장은 방에서 그를 데려온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경계심 심지어 걱정까지 암시했다. 이 죄수들은 이진우가 말을 꺼냈다. 어떤 범죄 때문에 선택되었습니까? 살인. 안대호 대장이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식적인 기소에 따르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정치가 개입될 때 살인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2명의 음영족 병사가 대장의 접근에 자세를 취하며 지키고 있는 무거운 철문에 다다랐다. 그 너머에는 중앙공간 주위에 3개의 감옥이 배열된 원형방이 있었다. 각 감옥에는 1명의 죄수가 있었다. 이진우는 첫 번째 감옥으로 다가갔는데 흉터가 있는 얼굴의 건장한 남자가 쇠창살 너머로 도전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죄수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내 딸의 조공 할당량을 넘어 피를 빨아먹으려던 음영족 세금 징수원을 죽였습니다.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는 딸을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이진우는 2번째 감옥으로 이동했다. 중년 여인이 완벽하게 고요히 앉아 있었고 눈은 명상하는 듯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대는요. 그녀의 눈이 떠졌다. 침착하고 체념한 표정이었다. 저는 크로스크 북부 마을의 치유사였습니다. 음영족 독에 대항하는 약초를 사용하여 인간들이 흡혈해서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지역 영주는 이것이 음영족 재산을 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번째 감옥에는 20세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이진우에게 이상하게도 익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내 죄요? 이진우가 묻기도 전에 청년이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 그는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에 있는 달빛인을 드러냈다. 이진우가 지닌 초승달과 불꽃 모양은 아니었지만 얽힌 덩굴처럼 비슷한 무늬였다. 이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대는 수호자이군요. 반쪽 수호자입니다. 청년이 정정했다. 할머니가 그 혈통을 이었어요. 박환 대감의 사람들이 3일 전 저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안대호 대장의 움직임이 매우 멈춰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릴리스 부인이 이 죄수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이진우는 즉시 이해했다. 음영족 방어자 인간의 힘을 회복시키는 치유사 그리고 수호자 후손점. 그녀는 음영족 권위에 위협이 되는 자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폐하와 폐하의 연결을 직접 겨냥한 진술이다. 안대호 대장이 확인했다. 이진우는 새 죄수를 살폈다. 도전적이고 침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각자는 음영족 궁정에서 그의 위치에 어떤 측면을 나타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것이 확립된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대장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강령술사 백산을 만나야겠습니다. 강령술사요? 왜요? 일몰 전에 수호자 혈마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진우의 요청에 놀라지 않은 듯하고 이상하게도 기꺼이 돕는 듯한 백산 선사와의 짧고 강렬한 만남 후 이진우는 다가올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놓인 옷은 이전 밤의 정식 복장과는 달랐다. 어깨와 팔뚝이 보강된 검은 가죽 사냥 복장이었 고심장 위에 그의 달빛인과 같은 은색 자수가 놓여 있었다. 숲바닥을 조용히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부츠, 움직일 때마다 색이 약간 변하며 그림자에 섞이는 듯한 망토였다. 그가 옷을 입는 동안 이진우는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 매화 부인의 존재를 느꼈다. 여왕은 예고 없이 들어섰다. 그녀 역시 사냥을 위한 가죽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포식적인 우아함을 강조했다. 그녀의 허리에는 의식용 은단검이 매달려 있었는데 알파가 마지막 살해를 행하는 전통적인 무기였다. 바쁘게 움직였군. 그녀가 그의 활동에서 남은 에너지를 감지하며 말했다. 백산 선사가 그대가 수호자 혈마법 의식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보고했다. 지식은 생존입니다. 이진우가 단순히 대답했다. 매화 부인이 그를 살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서도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사냥 참여자들은 궁정에게 발표되었다. 윌리스는 의도한 대로 자신의 선택의 상징성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확실히 했다. 네. 매화 부인이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대가 무엇을 계획하든 이진우 수백 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을 것임을 기억하라. 내 동생은 나의 권위와 그대와의 연결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나를 강요하기 위해 이 광경을 특별히 마련했다. 연결이라는 단어 전의 미세한 망설임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의 결속은 초기 매개 변수를 넘어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판돈을 이해합니다. 이진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매화 부인이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사냥복 직물 위로 그의 달빛 인을 스쳤다. 선사의 예언은 궁정을 추측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잔혹함을 통해 보존된 힘 또는 연민을 통해 변모된 힘. 내 동생은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 폐하께서는요? 그녀의 어두운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8세기 동안 음령족과 인간 사회의 더 큰 안정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내리며 통치했다. 수천 명을 보호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3명의 죽음. 계산은 명확하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망설이는군요.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왜냐하면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평화가 지속될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종이 울리며 일몰을 알렸고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매화 부인이 몸을 고추 세우자 그녀의 위험 있는 가면이 제자리를 찾았다. 때가 되었다. 궁정은 숲 가장자리에 모인다. 그들은 함께 성을 가로질러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고 이제 흥분한 음령족 귀족들로 가득 찬 복도를 지나갔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냥은 단순히 정의나 스포츠가 아니라 음령족 유산과의 연결, 즉 최상위 포식자로서의 본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밖에는 횃불이 거대한 안뜰을 밝혔다. 그곳에는 음령족 귀족들이 최고의 사냥 복장을 하고 모여 있었다. 릴리스 부인은 중앙에 서 있었는데 신선한 피처럼 불빛을 포착하는 진홍색 가죽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박환대감이 영향력 있는 원로들과 대화하며 가끔 숲을 향해 손짓했다. 매화 부인의 도착은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다. 여왕은 침착한 걸음으로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높은 단상으로 이동했다. 이진우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계산적인 시선들을 의식하며 뒤따랐다. 3명의 죄수들이 앞으로 끌려 나왔고 그들의 손은 횃불에 빛나는 은색 사슬로 묶여 있었다. 건장한 수호자는 임박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치유사 여인은 침착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린 수호자 후손은 약간 떨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릴리스 부인이 단상으로 다가와 언니에게 정식으로 절을 올렸다. 사냥 참여자들이 폐하의 검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폐하. 모두 범죄를 자백했고 조건을 이해합니다. 동트기 전 북쪽 능선 너머의 성역돌에 도달하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녀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화 부인의 목소리가 이진우의 마음속에 속삭였다.
성역돌은 빽빽한 숲을 15마일이나 지나야 하고 음령족 사냥꾼들은 초자연적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화 부인은 모인 궁정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고대의 전통을 기린다. 사냥은 우리의 본성과 다시 연결되게 하면서 정의를 실현한다. 알파로서 나는 마지막 사례를 나의 권리로 주장한다. 궁정은 승인의 웅성거림을 내뱉었다. 이진우는 피해 선사들이 모임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흥분한 군중 속에서 그들의 후드 쓴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강령술사 백산선사가 앞으로 나서서 팔을 들어 올렸다. 먹이를 놓아라. 사냥꾼들이 뒤따르기 전 1시간 동안 달리게 하라. 가치 있는 자들은 성역을 찾고 유죄한 자들은 정의를 맞이하게 하라.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 경비병들은 그들을 숲 가장자리로 호위하며 각자에게 기본적인 보급품, 물통, 칼, 불을 피울 부싯돌이 담긴 작은 가방을 주었다. 그러한 보급품은 전통의 일부였고 탈출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죄수들이 나무 속으로 사라지자 이진우는 그들의 결속을 통해 매화 부인의 갈등을 느꼈다. 사냥에 대한 본능적인 기대감과 그 목적에 대한 그녀의 커져가는 불편함이 충돌하고 있었다. 음령족 궁정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전략을 논하고 사냥 파티를 구성했다. 릴리스 부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포식적이었다. 그대의 애완 수호자도 사냥에 참여할 것인가 언니? 아니면 우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가? 이진우는 내 곁에 머문다. 매화 부인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 피해 결속은 유지되어야 한다. 릴리스의 시선은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동정심을 공유하는 자들이 사냥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군. 정의와 스포츠는 같지 않습니다, 릴리스 부인. 이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비록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진정한 사냥을 아직 목격하지 못한 자에게서 나온 대담한 말이군요. 새벽이 되면 그대의 신념이 여전히 확고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1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지나갔다. 이진우와 매화 부인은 단상에 남아 궁정에 커져가는 흥분을 관찰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는 그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녀의 피섭취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곧 그의 피가 필요할 것이었다. 사냥이 시작되기 전에 피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매화 부인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안 된다. 숲정자 정자가 우리를 기다린다. 1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매화 부인은 다시 한번 궁정에게 연설했다. 뿔피리 소리와 함께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의 법을 기억하라. 먹이는 공정하게 추격되어야 한다. 마법은 추적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살해는 육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생존자들을 기다리거나 마지막 살해를 행할 것이다. 백산선사가 검은 나무로 조각하고 은으로 묶인 고대 뿔피리를 들어 올렸다. 그 깊고 울림 있는 소리는 안뜰을 가로질러 숲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음령족 사냥꾼들은 하나가 되어 초자연적인 속도와 우아함으로 나무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매화 부인과 이진우는 숲 가장자리에 세워진 작은 정자로 걸어갔다. 알파가 준비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었다. 안에는 등불이 아늑한 가구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사냥 후 축제를 위한 정식 복장이 준비된 칸막이도 있었다. 궁정이 여기에 모이기 전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매화 부인이 설명하며 자신에게 피가 담긴 잔을 따랐다. 사냥은 이 능선에서 끝나며 저는 전통적으로 탈출하여 성역에 도달한 이들을 기다리거나 직접 마지막 살해를 행합니다. 이진우는 정자 입구로 가서 달빛 비치는 아래 숲을 내다보았다. 이 높은 곳에서 그는 사냥 횃불과 마법의 빛이 다양한 음령족 사냥 파티들의 위치를 표시하며 남은 먹이를 향해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역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매화 부인이 정자에서 약 50야드 떨어진 평평한 지역을 가리켰다. 저기. 죄수가 동튀기 전에 거기에 도달하면 생명을 건진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8세기 동안 3번. 그녀는 이전 대답을 반복했다. 나는 매번 전통을 존중했지만 궁정은 불쾌했다. 이진우는 돌을 살폈다. 고대 음령족 룬 문자가 새겨진 단순한 화강암 비석이었다. 그리고 릴리스는 이 사냥의 중요성을 알고 있군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나은 전략가였다. 매화 부인이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힘과 신념으로 통치했다. 그녀는 인내심과 선견지명으로 계획을 세웠다. 아래 숲에서 소란이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나무 사이로 이진우는 치유사 여인이 인간치고는
놀라운 속도로 달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뒤에는 릴리스 부인 자신이 이끄는 사냥 파티가 초자연적인 우아함으로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저기 그녀를 우리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매화 부인이 긴장하며 말했다. 실제로 추격은 치유사를 근처 성역돌이 아닌 정자 쪽으로 직접 몰아붙이려는 의도적인 계산처럼 보였다. 여인이 나무숲을 뚫고 능선 개활지로 나오자 이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결연했으며 감옥에서 보았던 침착한 존엄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릴리스 부인이 몇 초 후에 숲에서 나타났고 그 뒤를 사냥 복장을 한 음령족 귀족 12명이 따랐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 치유사가 개활지를 계속 달리도록 했다. 전통적인 마지막 사례. 릴리스가 능선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언니의 권리대로. 치유사 여인은 성역도를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어 필사적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안전지대에서 약 20야드 떨어져 있을 때 매화 부인이 정자에서 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 마치 여인의 길에 물질화된 듯 보였다. 숲은 침묵에 잠겼다. 음령족 사냥꾼들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 대치 상황 주위에 느슨한 원을 형성했다. 심지어 밤의 생물들도 알파 음령족 여왕이 지친 인간 치유사와 대치하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매화 부인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느꼈다. 8세기 동안의 전통과 권위가 그들 사이에 깨어난 새로운 양심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대의 죄는 음령족 흡혈에서 인간을 치유한 것이었다. 매화 부인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치유사는 등을 고추 세우고 여왕의 시선을 직접 마주했다. 제 죄는 연민이었습니다. 폐하,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모인 음령족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다. 알파 앞에서 그러한 불복종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매화 부인의 손이 허리에 찬 의식용 은단검으로 향했다. 음령족 사회의 법은 명확하다. 우리의 흡혈 권리를 방해하는 자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 하지만 폐하 자신도 인간 치유사에 의해 지탱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이진우를 흘끗 보며 대답했다. 그것도 방해가 아닙니까?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릴리스 부인의 미소가 넓어졌다. 언니 주위에 덫이 닫히는 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이진우는 매화 부인이 결정을 내리는 정확한 순간을 느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갑작스러운 명확함 수세기 동안 뿌리 깊게 박힌 행동을 뚫고 나오는 목적의 결정체가 전해졌다. 성역돌은 저곳에 있다. 매화 부인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달려라. 치유사가 잠시 불신하다가 나머지 거리를 비석까지 달려가자 모인 궁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이 고대 화강암에 닿자 부드러운 푸른빛이 그녀를 감쌌다. 성역 달성을 마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릴리스 부인의 표정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언니는 사냥을 모독하는군요. 나는 사냥의 본래 목적을 존중한다. 매화 부인이 반박했다. 가치 있는 자들은 성역을 찾을 수 있다. 이 여인의 죄는 치유였으며 폭력이 아닌 연민의 행위였다. 릴리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숲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긴급한 외침과 금속 부딪히는 소리였다. 숲에서 어린 수호자 후손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었으며 음령족 사냥꾼들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에게 추격당하고 있었다. 어떤 사냥꾼들입니까? 안데오 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녀가 칼을 뽑고 숲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이 동쪽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도망치는 수호자 뒤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종교적인 상징으로 장식된 남자 12명이 은과 축복받은 강철 무기를 들고 따라왔다. 음령족의 필멸의 적들이 어떻게든 성의 영토를 침투한 것이었다. 그들이 마을에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젊은 수호자가 모인 음령족들에게 다가가며 헐떡였다. 그들은 수세대 동안 우리 혈통을 사냥해왔습니다. 능선에서는 혼란이 터져나왔다. 의례적인 사냥을 준비했던 음령족 귀족들은 진정한 전투가 아니었기에 혼란 속에 흩어졌다. 마녀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임을 알면서도 광신도적인 열정으로 돌격했다. 궁정을 보호하라. 매화 부인이 혼란을 뚫고 목소리를 높여 명령했다. 음령족 경비병들은 방어선을 형성했지만 마녀 사냥꾼들은 기습과 특수무기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은촉 화살이 음령족 목표물에 박히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러한 강력한 존재들에게 즉시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축복받은 은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혔다. 릴리스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을 포함하여 3명의 음령족 귀족이 쓰러졌다. 혼란 속에서 이진우는 박환 대감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갈등을 관찰하며 계산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각들이 갑자기 이진우의 마음속에서 맞춰졌다. 그가 그들을 들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결속을 통해 매화 부인에게 말했다. 박환 대감이 우리의 방어가 분산될 때를 노려 사냥과 동시에 이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매화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박환 대감만이 아니다. 보아라, 전투장 건너편에서 릴리스 부인은 숲 가장자리로 후퇴하고 있었고 동료 음령족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획이 정확히 설계된 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쿠데타였어. 매화 부인이 소리내어 깨달았다. 사냥을 통해 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이 기습 공격으로 나의 지지자들을 충분히 제거하여 궁정의 권력 균형을 바꾸려는 것이었군. 젊은 수호자 후손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며 성역 돌 쪽으로 비틀거렸다. 그가 도달하기도 전에 마녀 사냥꾼 중 한 명이 석궁을 겨냥했고 화살은 소년의 등 뒤로 정확히 날아갔다. 이진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움직였다. 백산선사가 급하게 가르쳐준 혈마법을 사용하여 달빛인을 통해 에너지를 집중했다. 초승달과 불꽃이 그의 손목에서 불타오르자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 공중에서 화살을 튕겨내는 황금빛 방패를 만들었다. 수세기 동안 잊혔다고 생각되던 수호자 힘의 이러한 전시를 목격하기 위해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전투장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젊은 수호자는 성역돌에 도달했고 푸른 보호막이 치유사 여인과 함께 그를 감쌌다. 릴리스 부인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깼다. 알파 여왕이 어떻게 마법사들과 인간 동정자들과 어울리면서 음령족 귀족들이 피를 흘리는지 보라. 그녀는 자신의 본성을 잊었고 우리 종족에 대한 의무를 잊었다. 몇몇 불확실한 음령족들이 릴리스의 위치 쪽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말에 분명히 흔들렸다. 공정은 이진우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공모자들이 계획했던 대로였다. 매화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8세기 통치의 완전한 권위가 그녀의 자세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그대의 도전인가 동생? 명예로운 리더십 주장 대신 우리 고대의 적들과의 배신과 동맹인가? 음령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릴리스가 반박했다. 언니는 인간의 피와 인간의 연민에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먹이를 아끼고 수호자들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음령족들이 죽는군요. 전투는 그들 주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마녀 사냥꾼들이 음령족 방어자들과 충돌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이진우는 매화 부인의 전략적 평가를 느꼈다. 궁정은 분열되었고 그녀의 권력 기반은 약화되었다. 그녀가 수세기 동안 지켜왔던 전통 자체가 이제 그녀에게 대항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내 피가 필요하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소통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결전을 벌이기 전에 이진우는 즉시 이해했다. 혼란 속을 헤치고 그녀 옆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손목을 내밀었다. 그녀의 송곳니가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그는 백산선사의 지도 아래 준비했던 약병의 마개를 열어 그 내용물을 그들의 연결된 부위에 부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고대의식으로 강화된 수호자의 혈액 혼합물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눈에 띄는 황금빛 에너지 흐름을 만들었다. 이미 강했던 그들의 결속은 이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유된 힘과 목적의 도관이 되었다. 매화 부인의 눈은 내부의 빛으로 불타오르며 완전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말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능선 전체를 침묵시키는 공명을 지녔다. 그 한 단어는 음령족과 마녀 사냥꾼 모두를 제자리에서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공기 자체가 그녀의 권위로 진동하는 듯했다. 8세기 동안 나는 힘과 전통으로 통치해왔다. 그녀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능선 중앙으로 이동하며 계속했다. 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우리 방식을 보존해왔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넣었을 때 나는 음령족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유지했다. 그녀의 시선은 모인 궁정을 휩쓸어 꼬릴리스에게 충성을 바꾼 이들에게 머물렀다. 오늘 밤은 잔혹함과 연민 사이 항상 존재했던 것과 존재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 동생은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알고 있다고 믿었지. 릴리스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즉각적인 계획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신감은 여전했다. 언니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언니.
언니는 우리 종족보다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강함보다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다. 매화 부인이 반박했다. 나는 멸종보다 진화를 선택했다.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그녀는 허리띠에서 의식용 단검을 뽑아 높이 들어 올렸다. 칼날은 피의 달빛을 받아 붉은 빛을 흡수하는 듯했다. 옛 방식은 그 목적을 다했지만 세상은 변한다. 인간은 매 세기마다 더 많아지고 더 조직화되고 우리 종족에게 더 위험해진다. 우리는 예전처럼 그들을 사냥할 수 없다.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 적응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이진우가 그녀 옆에 섰다. 그의 달빛이는 여전히 풀연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결속을 통해 힘뿐만 아니라 이해 즉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흘렀다. 수호자 혈통은 그들의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의 절멸되었다. 매화 부인이 계속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의 피를 나에게 기꺼이 바친 자가 서 있다. 보상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된 우리가 인간의 약점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미덕에서. 그녀는 릴리스를 직접 마주보았다. 그대의 도전은 실패했다 동생. 내가 더 우월한 힘으로 그대를 물리쳐서가 아니라 그대의 비전이 우리를 지탱할 수 없는 길 즉 과거로만 이끌기 때문이다. 박환대감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고 숲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려 했다. 안대호 대장이 초자연적인 속도로 그를 가로막고 칼을 그의 목에 댔다. 마녀 사냥꾼들은요? 매화 부인이 요구했다. 사냥 중에 공격하도록 돈을 받았습니다. 박환대감이 귀족적인 침착함을 잃고 자백했다. 릴리스 부인이 폐하가 쓰러지면 서쪽 영토를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마녀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후원자가 상황 통제력을 잃었음을 깨닫고 후퇴하려 했다. 음영족 경비병들이 재빨리 그들을 에워쌌지만 매화 부인은 즉각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라. 그녀가 명령했다. 그들의 운명은 사냥이 아닌 의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전통적인 적들에게 대한 이러한 전례 없는 자비는 궁정의 또 다른 놀라움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진우는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젊은 음영족들은 찬성하고 심지어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가장 나이 많은 이들만이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릴리스 부인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증발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매화 부인이 아닌 이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목을 향해 발톱을 뻗었다. 피의 결속이 깨지면 약해질 거야.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매화 부인이 더 빨랐다. 공중에서 동생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충돌은 천둥처럼 능선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매화 부인은 의식용 단검을 릴리스의 심장에 겨누고 있었다. 정말로 자신의 동생을 죽일 텐가? 릴리스가 진정한 충격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다. 매화 부인이 칼날을 내리며 대답했다. 그것이 그대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차이점이다. 나는 그대를 물리치고 속박하고 심지어 추방할 것이지만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피를 나눈다 릴리스. 모든 음영족이 그러하듯이 음영족과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러하듯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궁정 전체에게 말했다. 피의 달 축제는 이 선언과 함께 끝난다. 사냥은 더 이상 없다. 정의는 의회와 법을 통해 실현될 것이며 이례적인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진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내 영토를 떠나도 좋다. 그러나 머무는 자들은 이 새로운 계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피의 선사들이 지켜보던 자리에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고대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택은 이루어졌다. 길은 정해졌다. 연민을 통해 변모된 힘이 승리한다. 새벽이 다가왔고 첫 희미한 빛이 동쪽 지평선을 물들였다. 음영족들은 성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사건들은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성역을 주장한 2명의 치유사와 어린 수호자는 생명을 구한 비석 옆에 불확실하게 서 있었다. 매화 부인이 이진우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대들의 삶은 그대들의 것이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궁정 내에서 자리를 제한하고 싶다. 치유사는 왕실 의사로 그리고 그대는 그녀가 어린 수호자에게 말했다. 그대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데 이진우의 도제로. 소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진우를 보았다. 우리 같은 다른 이들도 있습니까? 이진우는 아직 희미하게 활성화된 힘으로 빛나는 자신의 달빛인을 만졌다.
극소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이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함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능선이 비워지고 매화 부인과 이진우만이 남아있었다. 동쪽에서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자 그들은 서쪽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피의 달을 바라보았다. 폐하의 어명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매화 부인이 동의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온다. 그것을 이끄는 것이 그것에 의해 파괴되는 것보다 낫다. 그녀가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가 본 적 없는 가장 열린 모습이었다. 병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가 혈액의식을 행했을 때 백산선사가 확인해 주었다. 그대의 수호자 피가 지닌 어떤 힘이든 그것은 내 체내에서 불멸자의 재앙을 정화했다. 그럼 폐하께서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군요. 이진우가 그들의 결속을 통해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며 말했다. 그녀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왔다. 단순한 정의를 초월하는 복잡한 감정의 테피스트리였다. 존경, 매혹, 보호, 본능,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둘 다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 사랑에 가까운 진정한 애정이었다. 피의 결속은 남아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이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가 달빛궁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폐하를 치유하기 위해 피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의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호자의 진정한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음령족과 싸우거나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간극을 잇는 것. 성은 아래에 있었고 그 어두운 첨탑들은 이제 황금빛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그 성벽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이진우와 매화부인 둘 다 완전히 상상할 수는 없었지만 한 번의 하나의 선택으로 함께 만들어갈 질서였다. 결국 폐하의 성은 저에게 보상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매화부인이 동의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과 얽혔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공유된 미래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찾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물었지만 그들의 결속은 이미 답을 전달하고 있었다. 매화 부인의 미소는 드물고 진정하며 수세기 동안의 고독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끝없는 밤이 지나고 떠오르는 새벽 같았다. 구원. 그녀가 단순히 말했다. 기꺼이 주어진 피와 기꺼이 바쳐진 연민을 통한 모든 마법 중 가장 강력한 마법. 그들은 함께 이진우의 마을에 한때 두려움을 상징했던 성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진화와 가능성의 상징으로 변모한 곳이었다. 그들 뒤에서 피의 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고대의 의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모로 그리고 음령족 여왕과 수호자 대장장이 모두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했던 그들의 결속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확신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